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 정책 검토는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작업에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포함한 모든 위협들도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미국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국무부가 진행 중인 대북 정책 재검토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과 관련한 사이버 보안 문제가 대북 정책 재검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북 정책 검토는 모든 악의적 활동과 북한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협들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our review of our policy to North Korea will take into account the totality of the malign activity and the threats that are emanating from North Korea. Of course, most frequently we speak of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but of course its malicious cyber activity is something we are carefully evaluating and looking at as well, Rich.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미국뿐 아니라 동맹과 파트너 국가, 나아가 전 세계를 위협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법무부가 공개한 북한 사이버 관련 기소 사건이 아니더라도 북한은 과거 금융기관들의 상당한 사이버 위협을 제기해왔다며 북한은 여전히 사이버 스파이 위협이자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작업이 동맹들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And that will begin with the thorough policy review that you referred to. We are doing that in close consultation with our South Korean allies, with our Japanese allies, and with other allies and partners, both in the Indo-Pacific and more broadly as well. We need to have them with us if we are going to take an effective and ultimately successful approach vis-a-vis the challenge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its ballistic missiles program, its other areas of concerns, and of course.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초점은 미국과 동맹들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것과 함께 남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맞춰질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13억 달러 이상의 화폐와 가상화폐를 탈취하고 사이버 공격 등 범죄 공모에 가담한 혐의로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 부처들은 합동으로 북한의 암호화폐 관련 사이버 공격의 위험을 경고하는 주의보를 발령하고 북한이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전히 암호화폐 탈취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무부는 17일 전 세계에서 발생한 사이버 공격과 금융범죄 등과 관련해 북한 컴퓨터 프로그래머 3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소장은 지난해 12월 제출됐으며 북한의 군 정보기관 정찰총국 소속의 전창혁과 김일, 박진혁 등 3명이라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고 전 세계 금융기관과 기업들로부터 13억 달러 이상의 화폐와 가상화폐 탈취를 시도하며 1억 9천만 달러를 훔치는 등 여러 범죄 공모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여러 악성 코드가 담긴 암호화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배포했으며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마케팅 관련 사기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검찰은 이들이 지난 14년 11월 소니 영화사에 대한 파괴적 사이버 공격 등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대한 해킹을 자행했으며 2017년 5월에는 파괴적 랜섬웨어 워너크라이를 만들어 해킹 복구를 대가로 금전을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타이완, 멕시코 등의 은행에서 12억 달러 이상을 훔치려 시도했고 2017년 12월에는 슬로베니아 가상화폐 회사로부터 7,500만 달러 등 여러 회사를 상대로 가상화폐를 탈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공작원들은 총보다 키보드를 사용하고 현금 대신 암호화폐의 디지털 지갑을 훔치는 등 세계의 대표적 은행 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 부처들은 합동으로 북한의 암호화폐 관련 사이버 공격의 위협을 경고하는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시설국과 연방수사국 FBI, 그리고 재무부는 17일 북한이 제기하는 암호화폐 사이버 위협을 분석한 결과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금융기업을 비롯해 개인과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 해킹 조직이 사용하는 악성 코드와 지표 등을 파악했으며 이들이 암호화폐 거래 수단을 가장한 애플제우스라는 멀웨어를 이용해 합법적인 암호화폐 거래인 것처럼 속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악성 웹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감염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 연결망 서비스 등을 활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개인과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도 16일 북한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를 생산하는 미국 제약사 화이자를 해킹했다는 한국 국정원의 보고와 관련해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은 미국과 세계 각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그러면서 북한은 금융기관 해킹과 사이버 첩보 활동에서 중대한 위협으로 남아있다며 파괴적인 사이버 활동을 수행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전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을 맡고 있는 미국 정부기관 책임자가 교착 상태인 북한과의 유해 발굴 사업과 관련해 핵이나 제재 협상과는 별개로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은 유해 발굴에 금전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의 켈리 맥키그 국장은 17일 워싱턴의 전미 북한위원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북한이 지난 2019년 3월 이후 공동 유해 발굴 논의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맥키그 국장은 한국전 미군 실종자 가운데 현재까지 7,569명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55개 유해 상자를 돌려받은 뒤로는 어떤 진전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유해 발굴과 송환 문제를 핵 또는 제재 문제와 분리시키는 접근법을 취해왔지만 이를 상호 연계에 취급하려는 북한의 인식이 논의 중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hile the U.S. approach to the overarching strategic denuclearization discussion was decoupled, for the North Koreans, it was very much one and the same. Denuclearization discussions, sanctions relief, and remains recovery and repatriation were all coupled together. And as such, there has been no progress at all since, as I mentioned, March of 2019. 맥키그 국장은 또 6.25 한국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진호 지역 공동 유해 발굴 사업이 중단된 건 북한의 과도한 비용 요구 때문이었다는 최근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과 관련해 북한과 비용 문제에 있어 이견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DPAA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북한이 유해 발굴을 위해 제공하는 인력과 장비에 대한 비용을 상환할 준비가 돼 있었지만 이는 금전적 지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은 유해와 관련해 어떤 금전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So we had those left-right limits, we had that playbook, and we were prepared, but never got down to discussing the details of a resumption of recovery operations. DPA 소속 한국전 신원 확인 사업 팀장 제니진 박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소환된 유해 상자 55개에는 259의 유해가 있었고 이 중 미군 추정 유해 179 가운데 신원을 확인한 유해는 현재 79라고 전했습니다. We understand that time is our biggest enemy when it comes to family members waiting for us to make the identification. 한편 한국전 전쟁포로 실종자 가족협회의 리처드 다운스 회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부 고위관리, 의회의 유해 발굴 사업을 다른 대북 정책과 분리해 다룰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제출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합의에 명시된 유해 발굴 작업에 적극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은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압박을 통한 대북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마이클 커비 전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첫 종합자료로 꼽히는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7주년을 맞아 보고서를 작성했던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COI 보고서가 북한이 직면한 열악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영구적인 기록이 남게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도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의 대부분은 2014년 COI가 보고했던 내용에서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대북 제재를 강력히 유지해야 하며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한국 등 주요국들이 동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미국의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을 아쉬움으로 지적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을 통해 더 균형적이고 세밀한 접근 방식을 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나이젤 아담스 아시아 담당 국무상은 북한군 총격에 의한 한국 공무원 사망 사건은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으며 이런 사건은 오랫동안 이어진 북한의 국가정책과 보편화된 인권 경실을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국무상은 17일 데이빗 알톤 영국 상원 의원에게 보낸 답변 서한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영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강력한 행동과 옹호 활동 등을 펼쳐왔으며 북한의 끔찍한 인권 기록에 대해 여러 차례 깊은 우려를 표명해왔고 해당 문제를 직접 북한 당국과 국제회의에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담스 국무상은 이어 영국은 북한의 일반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모든 협력국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서한은 앞서 영국 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 모임의 공동의장인 알톤 의원이 북한군에 의한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이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규탄하면서 지난달 27일 영국 외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한국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한국 공무원의 유가족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사건의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유가족 측은 18일 해당 편지의 전문을 공개하면서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이 직접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으며 이를 지난 4일 주한 미국 대사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피격 공무원의 아들은 서한을 통해 아버지를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북한군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인권 유린이라고 지적하고 가해자는 있는데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한국에서는 이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는 분위기라 너무 억울하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권에 큰 관심이 있는 만큼 북한군이 왜 아버지를 살해했는지 진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앞서 피격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지난 4일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북한 방문을 허용해 줄 것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한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